적도선상에 위치한 세계 최대의 도서국가 인도네시아. 그중 가운데 있는 섬이 깔리만탄, 우리에게 보르네오로 알려진 섬입니다. 한반도의 2배 면적인 깔리만탄 남서쪽에 자리 잡은 탄중푸틴 국립공원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아시아 자연유산입니다. 이곳에 오랑우탄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랑우탄은 영장류 중 지능과 감정, 모성애 등이 인간과 가장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탄중푸틴의 1인자는 올해 22살 된 톰입니다. 사람 몸집의 2~3배는 되는 아주 건장한 수컷이죠. 그런데 숲속에 있어야 할 오랑우탄들이 보호센터로 오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경계심이 강하고 정서가 아주 불안해 보입니다. 엑소트라는 왼팔이 잘린 상태에서 보호센터에 들어왔습니다. 까냥은 시각장애입니다. 왕년의 1인자 마뭇은 늙고 병들어 평생 이곳에서 지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1살 반 된 아드레아는 숲속에서 고아로 발견된 것을 농부가 데려왔습니다. 아드레아는 혼자 나무 위에 올라가 생각에 잠기길 좋아하죠. 호기심도 많고 표정과 행동이 사람과 너무 닮은 오랑우탄. 이들은 과연 다시 숲속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인도네시아 탄중푸틴 국립공원. 이곳의 자랑은 울창한 밀림입니다. 그런데 군데군데 숲이 비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진행되고 있는 듯합니다. 탄중푸틴의 또 다른 자랑은 오랑우탄입니다. 지구상에서 야생 오랑우탄을 볼 수 있는 곳은 이곳과 수마트라뿐이죠. 야생 오랑우탄을 만나기 위해 취재진은 이곳의 공영방송인 TVRI와 함께 쿠마이 강에서 보트를 탔습니다. 1년 내내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쿠마이 강은 수량이 풍부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수영은 금지되어 있다는군요. 물속에 악어가 살고 있기 때문이죠. 보트로 3시간을 조금 넘게 들어가자 밀림 입구가 나타납니다. 오랑우탄 서식지는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무에 매달려 있는 암컷 오랑우탄. 밀림에 있어야 할 오랑우탄이 강 하류까지 내려온 것은 아주 드문 일이죠. 먹이 때문이라 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 더 놀라운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높은 나무 위에서 강물로 뛰어드는 긴 코 원숭이. 한 마리도 아니고 일가족이었습니다. Yang menyeberang sungai itu sangat jarang, 2 atau 3 kali baru. apalagi yang terekam di kamera. 강물에 뛰어든 긴 코 원숭이 가족은 강을 건너 건너편 숲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나뭇잎을 먹기 시작합니다. 물을 싫어하는 원숭이가 악어떼가 출몰하는 강물에 목숨을 걸면서까지 뛰어든 이유는 먹이 때문이었습니다. Ini jantan paling besar sih, Pak. Very lucky. 탄중푸틴의 열대우림은 생물종 다양성의 보고입니다. 600여 종의 나무와 컵불새, 타란튜라 거미, 오랑우탄 등 60여 종의 생명이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보트에서 내려 숲으로 걸어 들어가길 2시간. 한 무리의 오랑우탄이 발견됐습니다. 어미와 새끼 2마리로 이루어진 가족인 듯합니다. 그런데 과일을 먹어야 할 오랑우탄들이 마른 나뭇가지를 먹고 있습니다.
새끼 오랑우탄은 20m가 훨씬 넘는 나무에 한 팔로 여유 있게 매달려 있습니다. 새끼 오랑우탄이 어미에게 나무 타기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죠. 오랑우탄은 인간처럼 모성애가 강한 종입니다. 5살 때까지 어미의 보호와 야생 훈련을 받은 뒤에 독립합니다. 새끼가 건너편 나무로 이동하려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지켜보던 어미가 손을 건네보지만 이번에도 실패입니다. 이런 경우 보통 어미는 지켜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어미가 위험을 무릅쓰고 나무까지 끝까지 나가 새끼를 도와줍니다.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한 훈련입니다. 빽빽하던 숲이 성그러지면서 새끼 오랑우탄의 나무 타기 훈련은 점점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나무가 줄면서 먹이도 줄었습니다. 국립공원 직원이 오랑우탄을 부르고 있습니다. 소리를 듣고 오랑우탄 한 마리가 따라옵니다. 야생 오랑우탄에게 먹이를 주는 곳입니다. 판중푸틴 국립공원에서는 피딩 포인트 3곳을 정해 하루에 한 번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메뉴는 바나나와 우유입니다. 잠시 후 거구의 수컷 한 마리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을 쫓아버립니다.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서야 식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도 안심이 안 되는지 한쪽 팔과 다리를 나무에 걸친 채 주변을 살피며 식사를 계속합니다. Animals that exist in the world. So I think that it will be both for the nature itself, but also for the coming generations of people to be able to see the animals in their nature, their own habitats, in their real nature. 암컷과 달리 수컷 오랑우탄은 혼자 생활합니다. 따라서 경계심이 매우 강하죠. 오랑우탄을 부르길 1시간.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Kami kepiting mau pisang, terkadang orangutannya banyak, terkadang tidak ada juga seperti ini, terkadang satu juga datang. 피딩 포인트 근처, 건장한 체구의 오랑우탄 한 마리가 다리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판중푸틴의 1인자 톰이죠. 이 일대에 서식하는 2,000마리의 오랑우탄 중 제일 힘이 센 놈입니다.
탄중 푸틴의 제왕이 찾아간 곳은 숲속에 있는 오랑우탄 연구소였습니다. 톰이 이곳에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 톰은 어딘가에서 과일을 찾아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근처에 있던 암컷에게 다가갑니다. 톰은 이 암컷이 마음에 든 모양입니다. 오랑우탄은 인간처럼 따로 발정기가 없습니다. 암컷의 임신 기간은 280여일. 새끼를 낳으면 암컷이 혼자 키우죠. 오랑우탄의 짝짓기는 매우 보기 힘든 광경이라 캠프리키의 연구원들도 관심 있게 관찰하며 기록을 합니다. 연구소 근처에 있는 또 다른 피딩 포인트입니다. 야생 돼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쪽은 생태계가 비교적 잘 살아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랑우탄들이 먹이를 먹으러 오는 데에는 서열이 있습니다. 수컷 보스가 먹고 나면 새끼가 있는 어미 오랑우탄들이 와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같은 어미들 사이에서도 서열이 존재합니다. 암컷 한 마리가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끼 오랑우탄은 배가 고픈지 어미를 보챕니다. 참다 못한 어미가 바나나 한 개를 슬쩍 했습니다. 마침내 서열 높은 어미들이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제서야 어미는 새끼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어미는 저녁거리까지 챙겨서 자리를 떠납니다. 그래도 다른 오랑우탄들이 먹을 만큼은 남아 있습니다. 이번엔 총각 오랑우탄들입니다. 밀림이 사라지고 먹이가 줄고 있는 탄중 푸틴. 생태계의 질서는 흔들려도 녀석들의 질서는 아직 여전합니다. 그렇다면 숲이 사라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원인은 파묘 생산을 위한 밀림 개발입니다. 나무를 벤 자리마다 야자수 단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식료품과 화장품, 비누, 바이오 에너지 등에 사용되는 파묘 사업은 최근 15년 동안 2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이곳 환경 전문가들은 숲과 오랑우탄을 위협하는 또 다른 원인으로 대형 화재를 꼽고 있습니다. Kalau kita FNBF, kita itu kan me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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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ta itu kan memang
kebakaran tahun 97 lumayan besar ya. Jadi kalau besarnya itu lama dan luasan Pak pada waktu itu. Jadi sebulan dulu di September. Jadi waktu itu besar sekali apinya ya Pak ya? Besar sekali Pak. Waktu itu kita punya. 당시 화재 현장을 기록한 영상입니다. 이 화재로 탄중푸틴 밀림의 무려 20%가 소실됐습니다. 당시 화재로 희생된 오랑우탄도 300여 마리에 이릅니다. 이 새끼 오랑우탄은 다행히 구조대에 발견돼 생명을 건졌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2002년, 2006년에도 큰 화재가 발생해 5%의 밀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1955년 탄중푸틴의 밀림은 41만 헥타르에 달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1985년엔 30%가 줄고 두 차례의 대형 화재를 거치면서 25%가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랑우탄의 수도 매년 200마리씩 줄고 있습니다. Jadi kalau kita melihat dari situ sebetulnya juga kalau memang laju ini terus terjadi dan konstan sepanjang tahun, saya kira kawasan hutan di Kalimantan Barat itu hanya akan sampai 2015 atau 2020 saja. 밀림 개발과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오랑우탄들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360마리의 오랑우탄들이 야생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랑우탄들은 취재진을 환영해주지 않는군요. 오랑우탄은 경계심이 강한 데다 여기 오기까지 인간들에게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이곳에 온 오랑우탄들은 사연이 많습니다. 다른 오랑우탄과 노는 봉사자를 질투하는 엑스트라. 엑스트라는 한쪽 팔이 없습니다. Serai namanya, penyerahan dari KSDA 1 Jawa Timur. Dia diserahkan ke care center ini sudah dalam kondisi seperti itu menurut cerita yang 다른 오랑우탄들과 섞이지 않게 별도의 우리에서 특별한 보살핌을 받고 있는 까냥. 까냥은 시각장애 오랑우탄입니다. 새끼가 있는 까냥이 언제 어떻게 실명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일까? 까냥의 모성애는 더욱 각별해 보였습니다. 혹시 새끼에게 해가 미칠까? 천정으로 올라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몇몇 오랑우탄들은 어미와 새끼가 아닌데도 서로 꼭 끌어안고 있습니다. 스킨십과 체온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오랑우탄들은 정서 불안을 겪고 있어서 따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웃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상태가 심각해 보이는 이 오랑우탄은 취재진에게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이런 오랑우탄들은 먼저 심리치료를 거친 뒤 재활 프로그램에 들어갑니다. 오랑우탄의 식량을 실은 차가 도착했습니다. 오랑우탄은 열대 과일만 먹습니다. 오랑우탄은 지구상에서 가장 과일을 많이 먹는 종이죠.
이곳 보호센터에서는 하루에 150kg의 과일이 소비됩니다. 먹이는 통에 부어주는 것이 아니고 봉사자가 일일이 먹여줍니다. 한쪽 팔이 없는 엑스트라에겐 특히 신경을 써서 껍질까지 벗겨서 줍니다. 이곳 오랑우탄의 1인자는 25살 된 마뭇입니다. 왕년에는 어른 120명을 끌 정도로 힘이 셌다는 마뭇. 하지만 지금은 늙고 병들어서 정글로 보내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병세가 있어서인지 마뭇은 입맛이 까다롭습니다. 과일을 먹고 난 뒤엔 우유를 줍니다. 과일만으로는 부족하기 쉬운 단백질과 무기질 등을 보충해주기 위해서죠. 이곳에서는 오랑우탄들이 다양한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라누 씨가 먹이를 주는 것도 청각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죠. 라루 씨가 다가가자 오랑우탄들은 다른 때와 달리 소리를 내서 자신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오랑우탄들의 소리와 손짓 덕분에 라루 씨는 마치 앞이 보이는 것처럼 우유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Ya kalau kasih minum selalu apa yang Bapak saksikan di sini sering berebut juga. Kalau kecuali lebih daripada satu mengasih di satu kandang ini. Esri. Aduh. kenapa nggak bisa tarik sini, Jak? 야생에서 생존하기 위해선 어떤 변화에도 적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Selamat pagi, Kasmin. Cantik sekali. 그런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이곳에서는 오랑우탄의 상태와 특성에 따라 1대1로 보살피고 있습니다. Jangan. Siapa ini yang cantik ini? 오늘은 투니아가 야외 학습을 받는 날입니다. 투니아는 재활교육의 거의 마지막 단계를 밟고 있죠. 다른 오랑우탄들은 부소장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는 투니아가 무척 부러운 눈치입니다. 꼭 엄마 등에 업힌 아기 같죠? 투니아는 오랜만에 바깥에 나와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보호센터의 수의사 뽀뽀가 먼저 투니아의 상태를 체크합니다. 얼마 전 잇몸 염증 치료를 받았는데 잘 나가고 있는지 자세히 살핍니다. 일부러 고양이를 투니아 앞에 놓아봅니다. 다른 동물과 사귀는 법도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이곳에서의 교육은 얼핏 특별한 게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 교육적 고려가 깔려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들에게 하던 말이죠. 껍질이 딱딱한 열대 과일을 가지고 노는 것은 특별히 엑스트라를 위해 고안된 놀이입니다. 한쪽 팔로 나무를 타려면 손힘을 길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Walau dia seperti ini, terus tangannya mungkin kepotong dari pertama dia diserahkan ke sini, tapi tangannya udah kepotong. Tapi dia cukup kuat, cukup stronger ya. 카메라가 다가가자 어린 오랑우탄이 능숙한 솜씨로 개인기를 보여줍니다. 그때 봉사자가 급히 취재진을 부릅니다. Ya, kita harus lihat orangutan. Ya, sudah mulai datang di sana. Kita lihat ke sana. Oh. Ya. Ibu Sumi. Iya. Ini saya. 방금 들어왔다는 오랑우탄은 아주 어린 새끼였습니다. 밀림에서 어미를 잃고 울고 있던 것을 농부가 발견해 이곳으로 데리고 온 것이죠. 이런 경우 대부분이 벌목과 밀림 개발에 어미가 희생돼 고아로 남은 경우입니다. 1살 반 정도 돼 보이는 녀석에게 보호센터에서는 아드레아란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개인이 야생 오랑우탄을 키우는 것이 불법입니다. Alcatraz, sekarang kamu di sini ya, Nduk ya. Ya. Aduh. 우선 아드레아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의무실로 데리고 갑니다. 3명의 오랑우탄 전문 수의사가 근무하고 있는 의무실에는 특이하게도 인체 조직도가 붙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Gambaran bagaimana kita nanti akan mengobati orangutan yang sakit, bagian-bagian apa saja dan lain sebagainya. Karena orangutan memiliki hampir sama dengan manusia sehingga kita lebih mudah untuk mempelajarinya. 신체 구조뿐만 아니라 오랑우탄은 행동과 감정도 인간과 매우 비슷합니다. 몸무게를 재는 아드레아. 불룩 튀어나온 배가 정말 인간의 아기와 닮아 있습니다. 이번엔 체온을 측정합니다. 놀랍게도 36.7도. 체온도 인간과 거의 비슷합니다. Heart rate-nya 34 normal. Respirasinya belum gimana? Apa? Iya. Tapi harus dibantu. 하지만 정서적으로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arik ke belakang. Belum ada. Belum ada. Lokal anestesi. 혈액 채취까지 마치고 마이크로칩을 검사합니다. 혹시 전에 다른 포호시설에 있었던 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죠. 아드레아에게선 마이크로칩의 신호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로칩에는 개별 오랑우탄에 대한 모든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크로칩은 오랑우탄의 재활 치료와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드레아가 앞으로 지낼 곳입니다. 어린 데다 정서 불안을 겪고 있어서 다른 오랑우탄들과 부대끼지 않도록 혼자만의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Ini tempat baru buat orangutan baru, jadi karantina semua satu kandang buat 1 ekor orangutan. 며칠 뒤 다시 아드레아를 만났습니다. 여전히 불안해 보입니다. 봉사자가 안아주니 울음을 그치고 나무 위에 올려주니 의외로 나무를 잘 탑니다. 고사리 같은 손과 발로 나무를 잘도 타고 올라가는 아드레아. 높은 곳은 위험하다고 내려오라 하지만 아드레아는 계속 올라가기만 합니다.
그러더니 잣나무 가지들을 꺾기 시작합니다. 무얼 하려는 것일까요? 아드레아는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밀림에 있을 때 엄마가 하던 것을 본대로 따라한 것이죠. 높은 나무 위에서 혼자만의 생각에 잠긴 아드레아.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랑우탄들이 봉사자들의 손을 잡고 보호센터 밖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없고 하나는 걸리고 소풍이라도 가는 것일까요? 이 녀석은 오랜만에 밖에 나와 신이 난 모양입니다. 봉사자의 손을 놓더니 아무데나 구르고 마구 뛰어다닙니다. 보호센터 근처의 숲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곳에서 오랑우탄들의 야생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Baik, kentong reselku. 겁을 내는 어린 녀석을 봉사자가 달래며 나무 위로 올려보냅니다. 처음엔 겁을 내던 녀석은 언제 그랬냐 싶게 나무를 잘 탑니다. 나무 타기는 오랑우탄이 야생에서 생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술입니다. Bagus, Seneca. Bagus sekali. Yes, you are great, Seneca. Thanks. Thank you. 자기가 담당한 오랑우탄을 격려하고 있는 봉사자들. 마치 아이를 놀이터에 데리고 나온 엄마들 같이 보입니다. 훈련을 마친 오랑우탄 한 마리가 나무에서 내려옵니다. 어? 갑자기 대머리가 보이더니 아, 오랑우탄이군요. 카메라 감독도 오랑우탄에게 야단을 안 치는군요. 아니 어떻게 스포츠를 먹어? 신기하니까 애들하고 똑같잖아. 진짜 오시는데요. Makanan ini. Jadi saya ambil di mulutnya, tidak boleh makan benda seperti ini. Seneca, tenang. Udah. Baik. Seneca. 오랑우탄들이 뭔가 잔뜩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녀석들이 목욕을 하는 날입니다. 봉사자들이 우리 안에 들어가 한 마리씩 데리고 나옵니다. Ya, ini dimandiin sabun. Ya. Nah, digosok. Perutnya digosok. Ini son-son. Son. Perut. 이 녀석은 목욕보다 비누 거품에 더 관심을 보입니다. 오랑우탄 한 마리에 두세 명의 봉사자들이 붙어 참 정성스럽게 목욕을 시킵니다. 아이를 목욕시키듯
겨드랑이와 엉덩이, 발가락, 손가락 구석구석 깨끗하게 씻깁니다. 이 녀석은 아예 자기가 거품을 만들어 먹습니다. 보호센터의 오랑우탄들에게 목욕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체 생활로 인한 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해주기 때문이죠. 아이들이 그렇듯 목욕을 싫어하는 녀석들도 있습니다. Kita lari ke 도망가는 녀석들까지 찾아서 일일이 목욕시키는 것이 사실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철저한 위생관리를 위해 보호센터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목욕을 시킵니다. 목욕을 했으니 이번엔 대청소입니다. 우리 안에 물을 뿌리면 오랑우탄들도 청소를 돕습니다. 우리 인간과 너무나 닮아서 정이 가고 사랑스러운 오랑우탄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은 인간과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야생에 있어야만 생명의 빛이 나는 숲속의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열대우림에 스콜성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에도 오랑우탄을 야생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온 전문가도 참여했습니다. 미국 국립공원재단에서 묘목 자문위원으로 일했던 여성이죠. 밀림 개발과 화재로 나무가 사라진 자리에 심어질 묘목들입니다. 우거진 자풀을 정리하고 묘목 심을 자리를 만듭니다. 지구의 친구들이란 이 자원봉사단체는 매일 100그루의 묘목을 심고 있습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매일 100그루를 심습니다. 사라진 숲을 되살리기 위한 이런 노력이 10년, 20년 뒤에는 오랑우탄들에게 안전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가 올 때 숲속의 오랑우탄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밀림으로 들어가 오랑우탄을 관찰해봤습니다. 비가 쏟아지는데도 오랑우탄은 비를 거의 맞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우산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나뭇잎 우산보다 훨씬 정교하고 튼튼합니다. 태풍이 불어와도 나무만 있으면 오랑우탄은 걱정이 없습니다. 이들은 숲속의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보호센터가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봉사자들이 오랑우탄을 차로 옮길 때 쓰는 작은 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가 흔들릴 것에 대비해 나뭇잎 쿠션도 깔아둡니다. 한편에서는 보호센터 관계자들이 회의를 하기 위해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 숲으로 돌려보낼 오랑우탄에 대한 회의입니다. 이곳에서는 야생 적응 훈련을 거쳐 11살이 되면 숲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Salah satu contoh orangutan yang sukses sudah kita kembalikan ke hutan. Jadi sekarang siap untuk pelepas liaran hari ini. 야생으로 돌아가는 행운의 주인공은 바로 킴바입니다. 친구들은 부러움 반 걱정 반으로 킴바를 배웅합니다. 킴바도 알아차렸는지 말없이 우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Bapak Linda, good luck gitu. Bapak Linda, good luck, good luck. 그동안 정들었던 곳을 떠나는 것이 못내 아쉬워서였을까요? 하지만 킴바는 야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Ini Kimba dalam keadaan kondisi bagus. Kita udah lakukan health check, ambil darah, ambil feses, ambil urin. Bye Linda. Bye. Linda, Kimba. 숲속의 인간은 숲에서 더 행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곳 사람들은 웃으며 킴바를 보냅니다. Ini kita jalan untuk tempat pelepasan orangutan supaya ini lepaskan kembali ke hutannya. 보호센터에서 차로 약 4시간을 달려 울창한 밀림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오는 곳이라 킴바는 약간 당황하는 눈치입니다. Sekarang, yuk. Yuk jalan yuk, hei. Y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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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i. 조금 망설이는가 싶더니 킴바는 곧 거리낌 없이 나무를 타고 올라갑니다. Pi, makan apa, Pi? Somut. Dia sudah naik ke atas, sudah coba untuk. Saya berharap dia sukses di hutan, bikin anak yang banyak. 킴바는 한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숲속의 사람다운 유연한 몸짓으로 나무를 타며 우리들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인도네시아 탄중푸틴 국립공원엔 숲속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 그들을 숲에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보호센터에서 만난 그들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들 인간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미래는 곧 우리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숲속의 인간 오랑우탄. 우리 인간의 이웃이며 친구인 그들이 당당한 숲의 지배자로 살아가길 바랍니다.